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가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아마 10쌍 중에 8쌍은 형식적인 대화 외에는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화의 단절이라는 것은 왜 단절이 됐는지를 단순하게 보면 안 맞아서요. 부부가 맞지 않으니까 단절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안 맞으면 누군가 하나가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여기는 소통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 그릇 두 개를 포개지니 이 두 개가 포개질 수가 없어서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단절이 되는데 좌우내가 맞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이 좌우내가 딱 맞으면 검사했을 때 좌우내가 딱 맞는 아이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어머니 얘는 말귀를 알아듣네요. 그럼 맞아요. 우리 애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렇게요. 근데 둘이서 대화가 단절되는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그 사람의 감정, 느낌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편과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왜 얼굴을 보냐면 그 사람은 이 말을 어떤 감정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의 뜻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소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좌우내 교육을 어려서 맞추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좌우내 중에서 우내가 끼입니다. 끼, 눈치. 그래서 우내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되게 아픈 마음이구나. 지금 행복한 마음이구나. 지금 나한테 위로받기를 원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한테 말을 할 때 사실 말할 때 내가 여보 나 이렇게 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남자의 뇌는 이래요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막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 기분 나빠 그러면 남자들은 그래? 기다려봐 내가 나갔다 올게. 자, 이렇게 어떤 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됐지만 이 안에 눈치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아내가 바깥에서 화가 나서 왔으니 위로해 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내가 가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게 아내 입장에서는 더 문제를 키우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왔을 때 그래 당신 기분 나빴겠다. 다음엔 내가 갔다 올게. 당신 가지 마. 이렇게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이 끼라고 하는 거. 이 눈치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내가 좋은 아이들은 이런 끼, 눈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좌뇌가 좋은 애들은 책을 읽고 그 안에 숨겨진 끼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읽었는데 한글이잖아요. 왜 문제를 읽고 답을 틀리냐? 그 문제 안에서 만들어 놓은 함정, 그 끼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좌뇌가 좋은 아이들은 논리적, 체계적, 순서적으로 이 글을 잘 읽기 때문에 이 글 속에서 함정을 파는 거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 글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좌뇌적인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는 공부하고 관계에서 공부가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뇌의 끼가 있는 아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하지 사람을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인복이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처음엔 좋은데 저한테 상처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언어나 행동을 하고 있다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뇌와 좌뇌가 나란하면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학습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 두 가지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크게 큰 틀로 학습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큰 틀에서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엄마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는요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엄마들이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있느냐? 아니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나를 가장 지금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과연 아내인가? 아니라는 거죠. 즉 생각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나는 우리 아이의 뇌를 밸런스를 안 맞춰서 나처럼 남편하고 관계에서 그 남편을 좌우뇌가 맞아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큰 뇌를 만들지 않고 나처럼 부닥치는 뇌를 혹시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좌우뇌를 맞춰라 그러면 왜 좌우뇌가 맞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좌우뇌가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다 좌뇌와 우뇌에 해당되어 있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좌뇌와 우뇌를 일상 속에서 발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저희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훈련하듯이 학습을 통해서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 교재나 교구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연구해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만 훈련을 해서 뇌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만 하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뇌를 잘 만들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어디를 보낼까? 이 고민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가정에서 정말 아이 뇌를 잘 발달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좌뇌가 뭔지 우뇌가 뭔지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방법론들을 하나씩 안다면, 그러면 요건 지금 내가 좌뇌를 시키고 있구나, 요건 우뇌를 시키고 있구나, 우리 아이는 보니까 좀 좌뇌가 높아서 이런 행동을 하네, 지금까지 우리 남편은 우뇌라서 그래서 나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알게 되면 알아가고 그렇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좌우뇌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좌뇌인 아이만 높은 아이, 자 이제 좌우뇌가 맞으면 이렇게 다 수용이 되잖아요. 좌뇌만 높은 아이는 그럼 어떤 애냐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해서 1등하고자 하는 것,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5등 했을 때 이 앞에 4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4명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질. 자, 그 대신 이 아이의 그럼 단점이 뭐냐? 좌뇌만 높으니까 우뇌가 없는 것처럼, 그래도 눈치가 없는 것처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 관계에서는 늘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뇌가 높은 아이들은 항상 정이 많고 감성적이고, 자,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끈기가 없고 독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자 그러면 끈기와 독한 게 없으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죠. 자, 이러면 우리 애가 우뇌면 좀 좌뇌 훈련을 통해서 좌우뇌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우리 애가 좌뇌가 좀 높다? 우리 애는 가정 환경을 약간 우뇌로 바꿔서 좌우뇌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좌우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그 어느 학원,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가장 위대한 교육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편이 우리 아이는 좌뇌인지 우뇌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집 환경은 내가 좌뇌면 내 마음대로, 내가 우뇌면 내 마음대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맞춤식 환경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신다면 여러분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